왔는데요. 이번엔 좀 재밌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편 여기 풍경이 좀 바뀌었을 텐데 또 이전을 하게 돼서 조금은 신선한 분위기에서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하는 것들은 워낙에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그런 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케플러의 법칙을 조금 훑어볼 건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아서 봐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은 이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저번에부터 이렇게 했죠. 이가 만료인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비티의 g를 따지는 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뉴턴 상수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의 크기만 따지면 이거 서로 떨어진 거리에 마이너스 2승에 비례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를 그래도 한 번쯤은 써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를 제가 저번에 한 가지 있기는 해요. 뭐냐면 보존력장, 특히 저번엔 걸 잘 차근차근 했다면 이 말이 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특히 중력장이라고 우리가 다루는 이 필드가 보존장이에요. 보존성이 있는 장이어서 보존력이죠. 그래서 보존력 필드라고 하면 포텐셜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에너지라는 것의 같은 선상에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아니고 편의상 여기선 크기만 다룬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게 있었어요. 벡터로 완전하게 써주고 싶으면 이런 게 하죠.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F라는 게 보존력일 때 이런 게 정의가 잘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몰 r이라고 하고 여기에 넣게 되면은 이거를 바로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러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런 개념이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걸 구하면은 정확히 이게 나오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승이었던 게 적분이 한 번 되니까 마이너스 1승으로 첫 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래 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끝 아래 끝이 있죠.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걸 실제로 해보면 이게 충분히 고려되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편의상 얘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상호작용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든
아무튼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기도 이게 대변해 주는 거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스몰 m이 있고 라지 m이라는 매스가 있을 때 이것이 그 같은 값을 가지는 걸 모아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봐요. 하나만 보면은 여기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게 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서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간격을 뭐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형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게 레벨이 그려지는 거죠. 레벨.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보아서 스몰 m은 빼고 스몰 m으로 나누어서 그 양 자체를 정의해서 전체 역학에서 쓰기도 해요. 네, 뭐 궁금할까봐 소개를 해주면 여기서 스몰 m 단으로 나누어 주어서 이거 자체를 이건 포텐셜 에너지고요. 이거는 그냥 포텐셜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있으니까 이거를 천문 전체 역학에서 많이 써요.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이거를 말한다고 봐도 되겠죠. 아무튼 이런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있고 형식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라는 말을 뺀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를 그게 여기 값이 같은 것끼리 이어질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아무쪼록 이게 일종의 레벨 이게 무슨 레벨 이런 느낌이 나죠. 아주 아무쪼록 이런 것이 있고 하면 여기서 하물며가 아니고 잠깐 여기서 흥미롭기도 하고 잘 보아서 이걸 하면 이게 올라가죠. 한편 여기서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경우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어디에 매여 있다. bounded state라고 해요. 뭐 딱딱한 말로 속박 상태 이렇게 말을 하는데 bounded state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기를 할 점은 이거 자체가 스칼라 그냥 하나의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m, m2, m3라고 하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얘가 얘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얘가
만류 인력 자체가 있으니까 보존력이고 포텐셜이 있을 것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얘도 얘에 대해서 장을 만들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런 말이죠. 그때 여기서 상대적으로 얘가 느끼는 거는 이 거리 대비를 해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택하면 이 전체 자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뭐 굳이 써보면 우리가 말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면 뭐 형식적으로 적는 거면 그 뭐 이런 거죠. 얘에 대해서 M1, 이 거리를 R1, 2, R3, 1, R2, 3라고 했을 때 여기서 R1, 2 뭐 1, 3 하면 뭐 이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해됐죠? 그리고 뭐 2, 3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자체가 충분히 이건 이렇게 있고 충분히 멀리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얘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0이라고 느끼겠죠? 좀 러프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면 되죠. 이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적어준다는 것은 이것들이 얼마나 그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게 뭐랄까 묶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가령 이거 자체가 있을 때 만약에 밖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밖에서 얘가 만약 속박되어 있는 그 에너지 양이 100이다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그때 이 100을 가한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완전 풀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죠.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80만 줬다 그러면은 80을 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러한 개념으로 UR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양이고 양에 불과해요. 벡터도 아니고 숫자죠. 그래서 단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쓰면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100이 묶여있다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100을 가하면 이거 자체가 해체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죠. 뭐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로켓을 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항공우주 관련이 있으면 이건 기본인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 말을 해보면 이 자체가 뭐 이런 거죠. 어려운 편이 아니고요. 만약에 U가 있어요. U라고 하는 거는 뭐 시스템이 어떻게 있는데 이게 매여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보통 음수라고 하면 U, R1가 0이라고 하면
극한 값이라고 하면 0이라고 0이라고 정의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U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 그 자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레벨 간의 차이만 중요해요. 이런 차이만 중요해요.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만 중요하지 절대적인 값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네, 여기서 한편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거를 편의상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정의를 채택을 하고 여기서 이거를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뭐 행성이 있다고 하고 R이라 그러면 여기 자체에 대해서 뭐를 쏘려고 해요. 뭐를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개념이랄까. 이거 뭐가 있어요. 로켓이 된 안전 발명기 땅을 할 때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잘 올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정해주면 얘가 가지는 이유는 이게 은근 중요해요. 편의상 미적죠. 그래서 이렇게 채택을 했다고 할 경우 이건 뒤에 전자기 역학을 할 때도 중요한 느낌으로 옵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서 이것이 이런 필드 자체에 대해서 장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서 이스케이핑이라 해서 탈출 속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벗어난다, 좀 움직일 수 있다 이 가닥에 떨어지는 게 아닌 벗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이스케이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속력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생각했을 때 개념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충분히 먼 거리에서는 0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여기 U에다가 여기 자체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K라는 출력을 잘 내어서 운동 에너지를 내어서 이것이 여기에 닿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n b제곱이라고 하고 아무쪼록 b를 노름 크기 노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렇고 보통은 수직으로 쓰는 게 더 힘들어서 이 지구의 자전을 고려해서 동쪽이나 보통 지구가 이렇게 북극이 남극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고 여기가 북극의 남극이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로켓을 쏜다고 했을 때 방향을 여기가 이 상대적인 방이지만 동쪽으로 보통 쏘죠. 동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 이만큼의 속력을 거의
지구 덕분에 공짜로 얻어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니까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따로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응용이라서 시시콜콜하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래쪽으로 어디 보면은 이거를 마저 할 수 있긴 했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대단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적을 수가 없어요. 케플러의 세 개의 법칙을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죠. 이 정도를 좀 알아도 정말 잘하는 거죠. 이 케플러님의 이야기 자체에 관해서는 천문학 교양 같은 데서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고, 그번에 스승님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시력이 엄청 좋아서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그런 전자기기가 거의 없죠. 전무했었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 보고 그걸 기록을 남기고 그때 뭐 행성, 뭐 중요한 뭐 별, 항성 이런 것에 대해서 관측 기록을 남긴 거를 요한네스 이분이 받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씁쓸한데 그래서 이분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교양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계산기도 뭐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치면 아니면 뭐 엑셀로 분석을 하면은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다 했어요. 손으로. 그래서 다 궤도를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따라가 보게 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 세계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보지만 이거를 정말인지 몇 년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 이걸 손으로 다 했고 그리고 한편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보고 베일을 벗겨본다는 사명감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궤도를 먼저 그려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이게 일반화돼서 잘 알려져 있는데 타원이 꼭 아니어도 돼요. 근데 뭐 안정적으로 잘 도는 행성들
우리로 치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그리는 이거를 노가다를 해서 알아내게 돼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요즘 하는 말로 좀 바꿔서 쓰는 거긴 한데 이거는 면적 속도의 법.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를 잘 본 것을 통해서 이 요한네스 케플러 이분이 아주 이쁘다고 이번엔 조금 영상 길이가 좀 전에 거에 비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뭐냐면 그 조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딱 보니까 감탄을 했겠죠. 그래서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적어줄 수가 있고 이거를 좀 빠르게 훑어보죠. 여기서 구경을 하세요. 이 타원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폴로니우스가 그 연구를 창발적으로 해서 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 뭐냐면 예. 근데 이게 타원 궤도를 그리고 타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수학에 나와 있긴 한데 예, 모르더라도 가볍게 보면 되겠어. 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의에 의해서 잘 이 궤적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도형이고 좀 과장이 됐지만 여기 하나의 항성이 있어요. 항성. 우리는 태양인데 이 초점에 타원의 초점에 행성이 있어요. 행성이 아니고 태양이 있고 여기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긴 쪽의 반경을 A라고 하고 보통 A라고 해요. 짧은 쪽은 B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초점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오므라들었냐 이거 제 나름으로 여기서 나와 있기도 하니까 얼마나 그 중심되어 보이는 초점이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얼마나 그 중심처럼 보이는 게 떨어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20률이라고 하고 센트리시티라고 해요. 얼마나 센터에서 떨어져 있느냐 그 초점이 적용해서 타원 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현대적으로 수식을 적어보면 이거는 뭐 천문에 관심이 많으면 이거를 좀 외워볼 수도 있겠죠. 극좌표계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쓰면 A-26제곱 1 더하기 2 코사인 돌아간 각도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다고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를 한번 어떻게 했다? 추론을 동시하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기로 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면적 속도 얘기가 있는데 면적 속도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조금 올려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면적 속도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할 텐데 편의상 정의한 하나의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이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뭐 이렇게 됐지만 세타가 돌아가 있고 조금 돌아갈 때 이 칠해진 면적 자체에 주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목을 해보니까 이 운동량을 뭐 참고하고 여기 자체에 대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진정하게 돌아간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운동량에서 수직 방향의 성분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타원 궤도는 그냥 궤도일 뿐이고 돌아가는 거는 태양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고 수직인 부분이죠. 이거에 유념을 하면서 그 조금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운동량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찾으면 조금씩 요령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각 운동량을 적어줘요. 각 운동량. 각 운동량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단위 질량당 몸무게예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단위 질량당 편의상 정의. 그래서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면적 속도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적죠. 편의상 타원에서 여기다 이게 이해하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 가면 운동량이 있겠죠. 운동량이 있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게 속력이 이렇게 있죠. 속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방향만이 돌아가는 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운동량 자체를 잘 적어주면 저에게 수직 방향으로 있는 것이 오메가를 넣어주면 오메가 여기 R이라 그러면 R이죠. 이거를 잘 조합을 하면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정도는 조금씩 해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고요. 조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화의 법칙제는 이런 거예요. 실은 이게 완전하게 이게 타원이니 뭐니 이거를 하려면 조금 이게 대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러프하고 간단하게 원 궤도라고 해보고
그리고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것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가 바로 주기죠. period. 그리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잘 넣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런 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여기 가만히 있다 그러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돌아간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구해진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있는 그대로 쓰면 C 여기서 했을 때를 써볼게요. C M 여기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4파이 제곱에 여기서는 스몰 r의 상승 여기를 그냥 라지 r이라고 하면 이런 뭔가 흥미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 한번 조합을 하면은 해볼 수 있어요. 이걸 여기서 r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는 어떤 거를 끌어왔냐면 F는 MA를 대략적으로 이용해서 뭐 이거죠. F는 MA라고 해서 여기서 A라고 했지만 A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을 넣죠. 이걸 여기서 라지 T를 좀 넣어주고 싶어서 여기 F는 M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라지 R이 좀 들어가게도 해보고 오메가가 좀 들어가게도 해봐서 오메가 여기 안에 T가 들어가도록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제가 좀 쇼쇼하고 했긴 했지만 여기서 이걸 이용했다는 거고 아무튼 좀 빠르게 했기는 했지만 여러분 손으로 한번 좀 장난을 쳐본다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길 바래요. 실은 엄연히 따지면은 여기서는 이게 되긴 하지만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면서로 여기서는 라지 M이 좀 스몰 M보다 충분히 크다. 이렇게 되는 이런 일종의 근사한 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 물리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알면 되고 나중에 진짜로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세요. 환산질량 이건 엄청 형식적인 정의예요.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진짜 형태로 구해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A 여기 위에 다음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기는 하고
여기서 이것저것에 주목을 해봤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좀 오고 갔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이 L tilde 물결 표시 tilde가 이거를 H라고도 써요. 조금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A-2분의 1 H 다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조금 빠르게 훑어봤지만 그 케플러 법칙들을 이제 조금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이 법칙을 할 때 조금 빠르게 했는데 혹시 이거를 조금씩 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좀 보길 바랍니다. 여기를 네, 이렇게 결합을 조금씩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오늘은 조금 꽉꽉 채워서 저거 했는데 아무쪼록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천체역학에서 비리얼 정리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비리얼 정리 자체를 진짜로 찾아보고 한다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소개를 하는 정도로 간단히 말을 한다면 원궤도가 다루기 쉬우니까 원궤도로 두고 그 원궤도에서 그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이 카이네틱 에너지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해보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썼을 때 이거 전체를 합한 게 M이죠. M인데 이게 바운데드 스테이트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끌어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메커니컬 에너지는 K 더하기 U가 맞는데 이거 자체가 벗겨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비리얼 정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확장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고요. 이것저것을 좀 빡빡하게 적어서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건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체 역학 자체가 중력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 원리에서도 말을 하는 상대성 이론 얘기를 조금이나마 빼놓을 수는 없는데 중력 자체가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나중에 공부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수식이나 어떤 해석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 중에 가장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과 그 이야기에 따르면 중력 자체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라는 걸 나중에 할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일반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쉬운 거기 할 때 나오는데 그거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해요. 시공간 자체의 힘, 이거 자체가 중력을 일으킨다? 이거 자체가 중력이다? 완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그 아인슈타인님으로 하여금 이게 능가 원리죠.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좀 깊은 얘기가 자세한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 교양적으로 찾아봐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참고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뭐 궁금할까봐 그냥 이게 천지역학의 이제 댐이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주론 자체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이거 자체 방정식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좋아서 외워봤긴 했지만 지금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좀 궁금한 분들은 호기심을 드리고 그리고 다르게는 좀 경험도 해보라고 이거를 적어보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정의한 게 있어요. 지금 알아듣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거를 했긴 했지만 지금은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하는 그 정의된 것이 있는데 이 텐서 자체는 리치 텐서 빼기 2분의 1 여기서 중요한 게 매트릭이죠. 못 알아들어도 돼요.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딱딱한 말로 스칼라 곡률 스칼라 곱해주고 이것을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하면 이것은 기하학적인 어떤 상태, 뭐 휘어진 상태든 뭐든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여기에 어떤 상수가 붙고 8파이지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상수고요. 광속의 사승에 역비례하고 거기에 물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아마도 운동량 에너지 텐서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간지나면 간지나죠. 아무쪼록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우주상수라는 걸 넣어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교양으로 찾아보면은 대충 나올 겁니다. 우주상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뭐냐면 물질 자체가 어떻게 있느냐가 시공간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런 거 자체다 라는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방정식 이건 당연히 일반물리 수준이 여기서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거를 잘 연구하면 블랙홀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 그냥 근데 이거를 알아차렸다면 아주 훌륭한 건데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태양, 지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체만 있는 거 아니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산수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아무튼 그 모델 안에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뭐예요? 아이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다른 뭐 W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L이 보존이 되죠. 보존 얘기 잘 들었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상수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그래서 좀 이번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이게 워낙에 우주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이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좀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텐셜 얘기를 해봤고 플러스로 탈출 속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으면 이거를 완전 진짜 실제적 내지 전문적으로까지는 하는 건 아니지만 러프하게 다뤄볼 수 있는 범위로 해봤고 그에 이어서 케플러의 세계 법칙을 조금은 이렇게 가져오면서 하고 이거를 노가다를 해서 다 계산을 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뉴턴이 증명을 합니다. 프린키피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되고 이걸 좋아하면 외우기도 해요. 이걸 이 세 개식을 그리고 나중엔 아인슈타인님이 열심히 지내던 와중에 상대성 이론을 써보게 되었다 이란 말이죠. 비리얼 정리는 보너스고 이거 원궤도 원궤도도 이것이 일종인데 아무튼 원궤도로 하면 이거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씩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찍어본 동영상 중에 최장을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좀 구분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각과 실은 천체 역학이라고 해도 정말 이 우주 자체 이러냐는 천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 더욱더 자세히 뭐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거나 당연히 로켓 쏘는데도 직결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탐구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새롭게 다른 응용 역학의 다른 주제로 여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 아무튼 수고 많았고요. 정말 길었네. 좀 그래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